안녕하세요. 취업 마스터입니다. 23년 한국 서부발전 신입채용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체험형 인턴 서류 마감이 끝나자마자 바로 정규직 신입채용 공고가 올라왔는데요. 이번 접수는 3월 14일 14시까지니까 일자와 시간 놓치지 말고 잘 기억하셨다가 접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발 인원의 경우는 총 36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고요. 자, 사무 6, 기계 6, 전기 12, 그리고 화학, ICT, 토목, 건축은 각 1명씩 채용을 하기 때문에 이번 서부 발전의 경쟁률은 굉장히 셀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긴 합니다. 자, 더욱이 한 가지 중요한 건 한국 서부 발전의 경우는 이전 지역 인재를 채용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전 지역 인재를 얼마나 채용하냐면 적용 분야가 정해져 있는데 채용 예정 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직군의 하나에서 시행되는데 이번 채용에서는 사무, 기계, 전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 2명, 기계 2명, 전기 4명을 이전 지역 인재로 채용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도 잘 인식을 하시고 지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전 지역 인재는 어디까지가 해당되느냐 하면 충남과 충북, 대전, 세종시에 소재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자 혹은 최종 학력이 9절인 경우 여기서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니까 이 이전 지역 인재 예시를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전 지역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사무, 기계, 전기는 일단 기본 티오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원하신다면 합격에 좀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형 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자, 전형은 3월 14일 14시에 마감을 하고 나면 필기 전형이 4월 1일 날 서울에서 진행이 되고 역량 구조화 면접이 4월 넷째 주에 역시 서울에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본사가 태안에 있어도 일단 전형은 다 서울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빨리 필기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셔야 되긴 하는데 필기 전형을 가기 위해서는 일단 서류 전형을 통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서류 전형에 대해서 먼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서류 전형의 경우는 외국어 성적 60점, 그다음에 자격증은 사무가 10점, 기술이 30점, 입사 지원서 10점 이렇게 해서 전체 사무는 80점을 획득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은 100점을 획득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입사 지원서의 경우는 내용을 보시는 것처럼 당사의 그 비전 2035 4대 핵심 가치, 인재상 및 직군별 직무기술서의 직무 역량 부합 여부 등에 대한 자기소개서를 평가한다고 했기 때문에 점수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긴 합니다만 어쨌든 엄연히 자기소개서를 평가한다고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도 잘 쓰셔야 되는 상황인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하셔야 될 거는 지금 자기소개서에 비해서 정량 점수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즉 외국어 성적과 자격증 점수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점수들을 먼저 다 합산해서 30배수를 뽑게 되는데 전기라면 360명이 서류에서 통과돼서 필기시험을 볼 수 있고요. 기계나 아니면 사무의 경우는 180명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숫자 안에 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외국어 점수를 살펴볼 건데요. 외국어 점수는 700점 이상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고 900점 이상이면 모두 60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미만의 점수는 지금 보시는 한산 점수 계산법을 통해 점수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토익 점수를 기준으로 900분의 취득 점수 곱하기 60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0점 이상은 모두 60점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점수가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기준점이 되는 700점만 취득하고 있다면 점수는 47점 정도 나올 거라서 약 13점 정도가 일단 점수가 만점자에 비해서 부족한 상태가 되고요. 다음 자격증의 경우는 사무기술 공통으로 적용되는 자격증과 그다음에 기술직에만 해당하는 직군별 자격증이 있는데요. 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자격증은 IT에 해당하는 5점짜리 자격증, 정보처리기사 커말 1급이 있고요. 3점짜리는 산업기사들이 여기에 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어 능력이 5점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은 사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커말 1급에 한국사를 취득하고
그리고 나서 상황에 따라서 한국어 능력을 취득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 사무직을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 한국사의 한국어 능력 시험 점수까지 갖고 계신 분들이 이번 서류 전형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기술직의 경우는 뭐 이와 상관없이도 점수를 충분히 일단 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자, 사무직은 이렇게 IT 5점, 한국어 능력 5점에서 10점 만점이 되는데 기술직은 여기서 10점을 획득할 수도 있지만 자, 직군별 자격증 가점표를 보면 15점짜리와 10점짜리 자격증이 있습니다. 15점짜리는 기사 자격증들이 되죠. 전기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기계도 역시 마찬가지고 다음으로 화학, ICT, 토목, 건축 등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자, 자격증 적용 기준이 각 분야별 상위 가점 1개만 인정하는데 직군별 자격증의 경우는 2종에 하나여 상위 가점 2개를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즉 기술직에게 자격증 점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예를 들어 전기직의 경우 전기공사기사와 전기기사 자격증 둘 모두 갖고 있으면 여기서 30점 만점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도가 30점이기 때문에 이 점수면 자격증 점수 만점을 획득할 수 있죠. 하지만 전기기사와 전기산업기사만 갖고 있으면 15점만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역시 일반적으로 공기업을 지금 준비하시는 기술직들의 경우 통상은 자격증을 요즘은 물론 지금 2개, 뭐 3개까지 취득해 가시는 경우들이 있긴 합니다만 기계직이나 전기직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1개만 취득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도 역시 자격증을 2개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이 서류 전형 때 굉장히 어 합격에 좀 더 유리한 형태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정량적인 점수를 알아봤다면 이제 입사 지원서를 알아봐야 될까 바라봐 입사 지원서를 알아봐야 되겠죠. 자, 입사 지원서 즉 자기소개서는 배점의 총 10점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10점을 굉장히 잘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바로 불성실 기재자와 블라인드 위반을 해서 서류에서 무조건 탈락되는 건데요. 아무리 정량적인 점수가 잘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입사 지원서를 이상하게 작성해서 불성실 기재자가 된다거나 블라인드를 위반해서 역시 블라인드 위반으로 인해서 탈락하시면 정량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 부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불성실 기재자와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데 이는 채용 공고문에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뭐 꼼꼼하게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입사 지원서 불성실 기재자 판단 기준을 간단하게 보면 물론 여러분들이 문항을 작성하지 않거나 뭐 40%를 기재하거나 이럴 경우는 제가 거의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만 중요한 건 자기소개서의 2개 이상 문항에 대해 동일 내용을 복사하여 기재하는 경우 불성실 기재자로 무조건 탈락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기소개서 문항당 작성 글자 수의 50% 이상이 동일 내용인 경우도 역시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350자짜리라면 175자가 넘어가면 175자 정도 이상이 똑같은 문항이랑 문항별로 똑같다면 역시 탈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내 비속어나 자사명 오기재의 총 결함수가 5건 이상인 경우도 탈락하기 때문에 이 불성실 기재자 판단 기준 반드시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 안내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준비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번 한국서부발전 신입채용 자기소개서 항목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고요. 총 4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각 항목들이 2가지 세부 항목으로 복합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항목당 350자, 500자짜리가 되어 있어서 850자씩 한 항목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국서부발전의 자기소개서 점수는 전체에서 10점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너무 적어서 열심히 안 작성해도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물론 정량 점수를 사무에서 70점을 획득하셨고 그다음에 기술직으로서
정량 점수를 90점을 획득하셨다면 얘기가 좀 다를 수 있죠. 그러시다면 사실 자기소개서는 정말 이상하지 않게만 작성하시면 충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완벽하게 점수를 취득하지 못하신 분들이 사실 훨씬 더 많으실 거라서 그런 분들은 이 10점도 잘 획득하셔야지만 여러분이 몇 배수 안에 들 수 있죠? 바로 30배수 안에 들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30배수 안에 들기 위해 자기소개서 항목 작성법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항목을 보면 한국 서부발전이 세계 최고의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나아갈 방향과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에 세부 항목에 따라 작성해 달라고 했는데요. 1-1이 한국 서부발전이 세계 최고의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작성하는 거고요. 1-2가 이를 위해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달라는 겁니다. 1-1이 350자까지, 1-2가 500자까지 작성인데요. 자, 이 항목, 어쨌든 1번 항목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작성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바로 CEO의 말과 전략까지만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이건 모두 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CEO의 말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서 CEO의 말 속에서 한국 서부발전이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그다음에 지금 핵심적으로 키우고 있는 게 무언지만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지금 보시는 거에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 대책이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시고 석탄화력발전소의 환경설비 부관과 환경 신기술 도입을 통해 2035년까지 미세먼지 원인 물질 배출량을 2015년 대비 90% 감축해 국내외 최고 수준의 친환경 발전소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걸 지금 언제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역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독보적이고 차별화된 기술 역량을 축적해 나가고 있다고 했는데 세계 7번째이고 국내 유일한 석탄가스화 복합 설비를 건설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했고요. 자, 이 운영을 현재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가스터빈 국산화 실증 사업 등 발전 기자재 및 원천 기술 국산화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역시 이것도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랐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또한 가치 제한과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을 2035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35% 수준으로 확보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그 즉 한국 서부발전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럴 때 어떤 수준으로 어느 정도까지 발전할지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인도네시아, 라오스, 호주 등 기존 거점 지역을 넘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 거점 지역들은 어떤 식으로 진출했는지도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협력기업 및 중소기업가의 상생, 동반 성장을 통해 건강한 기업 생태계 환경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역시 어떤 식으로 조성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소외된 지역과 사회의 정당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를 살펴보신다면 이걸 갖고 여러분들이 1번 항목에 연결할 수 있는 소재들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즉 세계 최고의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것과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을 전략 과제에서 역시 선택할 수 있는데 전략 과제를 보면 지금 최적의 사업 부지 확보로 청정 LNG 복합 적기 건설도 있습니다만 옆에 두 번째 란에 보시면 포용적 사업 모델 중심 신재생 개발 및 운영 효율 강화와 수소 암모니아 혼소 실증 기반 무탄소 발전 사업 선도, 수익성과 친환경 기반의 해외 사업 집중 개발, 저탄소 발전 신기술 활용 에너지 신사업 진출 등이 있죠. 특히 여기서 순서대로 봤을 때 1번, 2번, 그다음에 4번에 해당하는 거 당연히 여러분들이 세계 최고의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거고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전략 과제에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고 그와 관련된 사례를 직접 찾아보신다면 1번 항목 쓰는데 소재를 찾는 건 전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당연히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하고 있는데 어떤 비전이나 계획을 갖고 있는지까지 확인하셔서 여러분이 연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1은 그래서 CEO의 말에서 서부 발전이 중점 추진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 걸 확인하신 다음 그 이유와 근거를 자료 검색을 통해 뒷받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CEO의 말과 전략 과제에서 선택을 할 때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 즉 내 직무 역량과 혹은 내 직무 경험, 직무 경력 등과 연결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셔야지만 1-2번을 쓸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CEO의 말에서 서부 발전이 중점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하긴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근데 그 소재를 선택할 때 대전제가 바로 내 직무 역량, 경험, 경력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꼭 인식하시고 선택하신 다음 작성하시면 1번은 잘 작성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다음 2번 항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항목 알아보기 전에 이 포인트가 구체적으로 역시 작성되지 않으면 좋은 평가 받기 어렵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2번 항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항목은 기존 방식이나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여 성과를 낸 경험을 다음의 세부 항목에 따라 작성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요. 이 항목은 바로 얼마 전에 마감한 한국서부발전 체험형 인턴 때도 동일한 항목이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체험형 인턴을 지원하셨던 분들은 그 작성했던 걸 갖고 글자 수를 좀 늘리는 방식으로 수정해서 작성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체험형 인턴을 지원하지 않고 지원하시는 분들은 제 강의를 듣고 제 영상을 보고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2-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문제의식을 갖고라는 표현입니다. 즉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어떤 뜻이냐면 남들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거나 아니면 남들도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이 바꾸는 과정 혹은 이런 절차 이런 게 굉장히 귀찮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계기, 즉 동기가 좀 명확하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걸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2-2번은 이런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다 보면 당연히 기존의 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조직이 있기 마련이고요. 그들은 당연히 그 바꾸는 거에 대해서 반대의 논리를 분명히 펼쳐 나갈 겁니다. 그 반대를 하겠죠. 그럴 때 여러분이 이 반대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어떻게 설득 혹은 납득 혹은 그 내용까지 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서 해결했는지를 보여주신다면 이 2번 항목은 어렵지 않게 잘 작성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3번 항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항목은 조직 또는 팀의 구성원으로서 팀원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던 경험을 다음에 세부 항목에 따라 작성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세부 항목 한번 보면 당시 조직의 구성원 간의 갈등이 벌어졌던 상황에 대해서 작성해 달라고 했고요. 구성원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그에 따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2번 항목이 개인이 당사자가 되어서 어떤 설득이나 납득을 시켜야 되는, 즉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이 3번 항목은 내가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하지만 같은 팀, 같은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조직원들끼리 벌어진 갈등을 내가 조정하고 조율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되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한국서부발전 자체가 협력업체나 다양한 외부 인력들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항목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이고요. 자, 이 항목은 어쨌든 갈등 상황을 두리뭉실하게 기술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팩트를 들어서 작성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정확하게 팩트를 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의견 차이가 예를 들어 있었다면 단순히 뭐 서로 간에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기술을 하시면 두리뭉실하게 기술하시는 게 된 거고요. 블라블라블라한 의견과 블라블라블라블라한 의견으로 서로 차이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즉 각각이 어떤 의견들을 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식으로 작성하시는 게 바로
팩트를 들어서 작성하는 거다라고 인식하시고 이런 식으로 기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노력한 과정이 굉장히 상세하게 잘 나와야 되는데요. 이때 노력한 과정이 상세하게 나온다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요. 역시 위에 3-1 번하고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단순히 경청과 공감을 표하고 상호 간의 의견을 조율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니라 뭐 블라블라블라 하며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를 통해 블라블라한 측면이 갈등의 원인을 파악했다처럼 팩트가 정확히 나오게 작성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번 항목을 굉장히 잘 작성하려면 상황에 대한 팩트, 그다음에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팩트가 잘 나타나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작성해 달라라는 걸 꼭 잊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4번 항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4 번은 지원한 분야에서 본인의 대표적인 경쟁력은 무엇이며 입사 시 이를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음의 세부 항목에 따라 작성해 달라고 했는데요. 자, 지원한 분야에서 본인의 대표적인 경쟁력은 무엇이며 이를 얻기 위한 노력을 작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 항목을 잘 작성하시려면 기술직의 경우는 발전소 계통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고요. 즉 발전소가 흔히 얘기하면 보통 인제 하역부두에서 배가 접안을 하면 거기서 이제 석탄을 빨아들여서 그거를 컨베이어 벨트로 옮겨서 그다음에 뭐 미분기에 들어가서 미분탄을 만들고 그다음에 보일러에 들어가서 연소를 하고 그게 가스터빈을 돌리고 그게 발전기를 돌리면서 전기가 생산이 되잖아요. 이런 전반적인 발전소 계통에 대한 여러분이 일단 이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뭐 기계면 기계, 전기면 전기, 화학이면 화학 등 본인들이 지원한 분야랑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본사나 본부를 정하고 작성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예를 들어 드렸던 거는 유연탄을 활용해서 화력 발전을 하고 있는 태안 발전소 발전 본부를 기반으로 일단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본사나 본부를 정하고 작성하시는 게 한국 서부발전의 본부들은 똑같은 화력 발전을 하더라도 그리고 뭐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하더라도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포인트로 작성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사무직의 경우는 배치를 희망하는 본사하고 본부에서 하는 업무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사무직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 사무직은 태안발전본부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태안발전본부를 잡아서 쓰시면 안 돼요. 그건 꼭 기억해 주시고요. 어쨌든 본사하고 본부에서 하는 업무를 잘 살펴보시고 이에 대한 경쟁력을 언급해야 하는데 직무기술서를 잘 살펴보시고 이와 연결하여 작성할 수 있는 경험이 무엇인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렇게만 제가 얘기해 드리면 사무직 지원하시는 분들 감이 잘 안 오실 거라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리자면 뭐 지역공헌 활동에 대해 예를 들어서 선택한다고 해 볼게요. 그러면 이와 관련된 대외 활동이나 여러분들이 봉사활동 경험을 기반으로 지역민들에게 필요한 공헌 활동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나의 그 키워드다라고 일단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키워드를 여러분이 제시를 할 수 있으면 즉 제시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4-2 번 입사 시 본인의 경쟁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경험이나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해 달라는 건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때 경쟁력 키워드가 잘 역시 선정이 되면 관련 경험을 기재할 때는 그 경쟁력 키워드의 증거, 즉 근거가 잘 드러나도록 작성해 줘야 되니까 제가 예시를 들었던 거는 공헌 활동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경험이나 사례가 올 때 어떤 봉사활동이든 어떤 뭐 공헌활동이든 거기서 내가 그거를 지역민들의 의사를 잘 반영해서 설계했고 그걸 계획대로 잘 운영해서 성공적으로 이뤄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한국 서부발전 신입 채용 자기소개서 4개 항목에 대해서 작성법을 알아봤는데요. 자,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국 서부발전 자기소개서 강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제 영상을 보고 충분히 자기소개서 작성을 하시는데 문제가 없는 분들은 신청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근데 제 영상을 보고도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법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한국 서부발전 자기소개서 강의가 3월 8일과 3월 11일에 있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들이 편한 날짜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신청은 영상 설명란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 이 영상이 한국 서부발전 신입채용 합격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강의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강의 신청도 많이 해주시고 더불어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마치겠습니다.